벼랑 끝에 몰린 악마는 가장 잔인한 수를 둔다고 했던가요? 완벽한 범죄라 믿었던 그날 밤의 진실이 담긴 음성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강세리와 황기찬. 그들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그 숨막히는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복도를 지나던 강세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김도윤의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강재인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이 음성 파일만으로는 부족해요. 황기찬과 강세리, 두 사람을 한 번에 엮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음성 파일이라는 단어에 강세리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했던 그날의 흔적이 정말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황기찬의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기찬씨, 큰일 났어. 김도윤이랑 강재인이 둘이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 아니야? 다급하게 외치는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김도희,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며 엄마를 찾던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그녀의 핸드폰. 황기찬은 분명 그 핸드폰을 불태워 흔적도 없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전화를 건 사람의 핸드폰에 현장의 소리가 녹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 녹음에 우리 목소리가 들렸다면 비가 와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무슨 내용이 녹음되었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자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패닉에 빠졌던 강세리가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씨,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거야. 강세리의 음모는 치밀하고도 악랄했습니다. 바로 치매 증상이 있는 최자영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지난번 김도윤 때문에 실패했던 딸 연기를 다시 시도해 김도희를 두 번 친 범인이 바로 최자영 자신이라고 자백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수소문 끝에 도민준의 집 근처에서 멍하니 벤치에 앉아있는 최자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자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야, 제인이. 엄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제인이라는 이름에 최자영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강세리를 향했습니다. 기억은 온전치 않았지만 딸의 이름과 다정한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최자영이 경계를 풀자 강세리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우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해요.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최자영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악마의 손을 잡고 순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에게 이끌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별장이었습니다. 최자영은 낯선 장소에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자신을 제인이라 믿게 된 딸의 손을 놓지는 않았죠.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세리의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을 소파에 앉히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설치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인이를 위해서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강세리는 미리 준비해 온 대본을 최자영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사실 김도희를 두 번 친 것은 나, 최자영이다. 내가 모든 죄를 짓고 가겠다는 내용의 끔찍한 거짓 자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혹시라도 터져나올지 모를 2차 사고의 진실을 최자영의 거짓 자백으로 완벽하게 덮어버릴 속셈이었죠. 엄마, 부탁이 있는데 엄마 옛날에 김도희 차로 친 거 알지? 그거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2차로 쳐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금방 빼내줄 테니까 엄마가 죄값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대본을 내려다보던 최자영의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 충격적인 상황이 오히려 안개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정신을 깨운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야? 강세리, 네가 왜 나랑 같이 있는 거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최자영의 모습에 강세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대로 계획이 실패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어떻게든 자백 영상을 만들어야 했기에 다시 최자영의 치매 증상이 돌아올 때까지 별장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도민주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최자영이 걱정되어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은 놀라 몇 번이고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죠.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바로 그 순간 제인의 핸드폰 화면에 SOS 긴급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최자영의 핸드폰에 깔아주었던 어플, 감금된 최자영이 정신을 차리고 그 SOS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엄마 위치예요! 어플의 위치 추적 기능으로 최자영의 위치를 확인한 강재인과 김도윤은 지체 없이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방 안에 갇힌 채 겁에 질려있는 최자영과 모든 것이 발각되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강세리의 모습이었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강재인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신 안 그럴게. 하지만 강재인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참 안 됐다. 우리가 보고 난 음성 녹음 파일에는 네 목소리밖에 안 담겨 있던데 이대로 증거 제출하면 너만 조사받게 될 거야. 억울하지 않니? 황기찬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너 혼자 한 짓이라고 발뺌할 거라고. 그 말에 강세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용서를 빌던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려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말았죠. 그녀는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놈! 난 옆에 타기만 했어! 김도희를 차로 민 건 황기찬이라고! 내가 아니라 황기찬이었단 말이야! 믿어줘, 제인아! 강세리가 모든 것을 실토하는 순간 강재인은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아, 세리야. 황기찬은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겠지. 본인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쩌나 내가 황기찬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 강재인의 손바닥 위에서 그날의 진실을 품은 황기찬의 커프스가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자영과 김도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강세리의 눈이 커프스에 새겨진 이니셜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무너진 악마들의 연대는 그렇게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강재인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황기찬의 커프스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세리야, 억울하지 않니? 황기찬이 널 버리려는 것 같은데 이걸로 네 결백을 증명해봐.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기찬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재인이 보낸 익명의 문자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커프스를 들고 있는 강세리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재인의 의도를 파악한 강세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기찬을 향해 커프스를 지켜들며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날 김도희를 친 건 바로 당신이잖아. 이 커프스 당신 거 맞지? 여기 이니셜도 그대로 박혀있어. 강세리의 폭로에 황기찬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지호 생각 안 해? 둘 다 죽자는 거야? 당신이 언제 지호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날 배신한 건 당신이 먼저야. 강세리가 굴하지 않고 맞서자 황기찬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애초에 너 같은 걸 이 집으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어쩌냐. 그 커프스 하나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하나로 그게 증거가 될 것 같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강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내가 우습지? 나 강세리야. 그날 나한테 지우라고 했던 블랙박스 메모리 그거 내가 갖고 있어. 이제 좀 대화가 되려나? 결정적인 증거의 등장에 황기찬은 금세 얼굴이 시뻘개지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강세리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죠. 내놔. 당장 안 내놔? 황기찬이 강세리의 목을 조르려던 바로 그 순간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김도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서 있었죠.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자멸하던 두 악마는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강세리가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과
황기찬의 커프스, 그리고 서로의 죄를 폭로하는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된 두 사람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선 황기찬과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죗값이 내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YL그룹은 강재인의 손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으로 추대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아버지의 유산을 훌륭하게 지켜냈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한 강미라는 강재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재인과 김도윤은 나란히 은호와 도희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는 두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얼룩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자들의 단단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납골당을 나서며 따스한 햇살 아래 선 두 사람. 김도윤이 조용히 재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